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정치권은 내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지지율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 현안 그리고 정무위 소관 이슈인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무위원장 윤관석입니다. 네, 위원장님 인천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남동을에서 내리 3선을 하셨는데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코로나19 책임론에 관해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먼저 여당 의원이시니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방역 실패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당 중진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먼저 일단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코로나 재확산이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K방역이 전 세계적인 평가처럼 잘 지켜왔고 또 선방해 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었고요. 한데 최근에 이 재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것이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방역 당국이 다양하게 검사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책임지는 단체도 없고 또 검사도 좀 잘 임하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확산이 폭발했다는 것은 전 국민적으로 또 방역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도했던 쪽에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 이 사태 수습에 나서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의 방역 대책을 믿고 함께 해야만 그동안 해왔던 방역 성과가 지켜지고 그래야 저희들의 경제 피해라든지 또 국민 활동에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료계에서는 그런 문제 동의를 하면서도 정부가 쿠폰을 좀 나눠주는 등 또 17일에도 공휴일로 정하고 그런 정책적인 실패도 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부분적인 어떤 또 다른 요인이 있는가는 좀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저희가 방역을 하면서 또 장기화되면서 많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국민들이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고 또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칙을 잘 지키면서 제한적으로 이런 경제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들이 병행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대규모 무책임한 광화문 집회가 재확산의 기폭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으로 남의 탓 공방이나 하기보다는 일단은 무책임에 참여했던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자기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와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참여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보건당국과 방역당국의 검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확산되면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일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의견 통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고위 당정 회의에서 일단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 관련한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이런 코로나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 분야의 피해 대책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에도 있고 경제 성장 활동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상황 추이를 보면서 재난지원금 문제도 추후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은 지급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저희가 지원해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피해 대책이 다방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논의 속에서 지원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될 거고 한다면 또 어떻게 대상을 선정할 것이냐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벌써 대상, 적정 금액, 시기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분야 경제 대책까지 종합할 때 볼 때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국판 뉴딜을 이제 발표했는데 정부에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여당에서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가 무엇인지 어디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건지 위원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코로나 그 위기가 오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또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뉴딜, 한국판 뉴딜 논의가 있었고요. 네. 정부에서도 앞으로 약 160조 정도를 투입해서 한 9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제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과 이제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가면서 사회 고용 안정 뉴딜도 이제 베이스로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정부의 국가 재정 소요가 기본적으로 투입이 되지만, 네. 이 기본 취지는 뉴딜 펀드는 재정을 국가 재정만이 아니라 그 민간의 자본 참여도 극대화해서 네. 다양하게 또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어질 뉴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재정 적자도 좀 불식하고, 또 참여하시는 민간 자본들 입장에서도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그 출발을 했습니다. 네. 실제 민간 자본 투자 방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BTL이나 네. BTO 같은 방식으로 도로나 철도, 인프라 사업들이 지금 많이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처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민투법도 개정하고 이 제도를 잘 다듬어서 지금은 대표적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이제 그런 그 펀드, 민간 펀드를 운영해서 된 케이스들인데요. 네.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자금 소요가 크다 보니 주로 대형 금융기관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 이번에는 여기 안정적인 선순위 대출, 앞순위의 대출에서 안정성을 보장받는 일부 자금을 저금리로 재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들께 참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접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갖다가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그 통상적 인프라 펀드 수익률 언급하면서 세제 혜택 같은 부분이 추가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니까 네. 가장 안정적인 최저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언급하면서 지금 펀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디지털 SOC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고 할 경우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익을 어떻게 보장하신다는 겁니까? 예, 우려점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이 기본적으로 수익 보장이라는 게 이제 선순위 대출분으로 모일 소액 공모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이 거기에 이제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큰 규모로 오는 거는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대출에 이렇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섞이다 보니까 선순위 대출에 이제 소액 공모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여기도 혹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건데, 저희가 지금 이 뉴딜 펀드는 한쪽에서는 수익성과 한쪽에서는 그 안전성, 이걸 두 가지 축으로 이렇게 설계를 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이란 게 수익을 예측하지만 이 장기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측해서 조금 뭐 나빠질 경우에 있어서는 또 사업을 재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 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신용을 보강해주는 장치들은 뭐 구상 중에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과 함께 안전성인데, 그거는 저희가 신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함께 설계 뉴딜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동료 의원이신 이광재 의원이 이제 조세 제한 특별 특례법을 발의를 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뭐 구체적인 윤곽이 지금 나와 있죠? 아직 뭐 정확히 다 나오진 않고, 현재 정부 부처에서도 그 뉴딜 펀드가 이루어질 때 아무래도 이제 참여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세제 혜택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류과세 문제라든지 세제 혜택 문제를 갖다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펀드에 세제 혜택을 줄 경우에 고소득자에도 세제 혜택이 돌아갈 텐데 저소득자, 고소득자 간에 불균형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예,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한 고소득자들한테 이 세제 혜택이 가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어서 관련해서 저희가 그 선순위 후순위 조정하면서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한 부분에서 고소득자한테 혹시라도 지원이 더 많이 가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위원장님께서 이제 정무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골자는 무엇인가요? 예, 전자금융거래법 약칭해서 전금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처음 도입된 게 2006년도입니다. 네. 그때 스마트폰이 없을 때고 막 그 적립 포인트라는 게 등장할 때고 인터넷 뱅킹 정도 할 때였습니다. 그게 한 10여 차례 부분 개정만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디지털 금융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핀테크 산업이라든지 디지털 금융 새로운 기술 환경이 눈부시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새롭게 그 전자금융 거래법을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그 디지털 뉴딜도 결국 비대면 시대 디지털 경제 분야를 촉진하자는 전략인데 네. 이 디지털 경제 핵심 기반 인프라가 디지털 금융입니다. 다 모든 게.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런 디지털 금융, 즉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인허가나 또 이게 안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안성, 보안 문제 같은 규제 환경을 갖춰주는 그런 새롭게 개정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디지털 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뭐 영업 장려, 영업 지원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마이페이먼트 사업이라든지 그 은행이 아니어도 자금의 송금 물론 수취도 가능해진 종합지급결제업 사업 면허 같은 것들도 새롭게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융규제에 익숙치 않아서 지금까지 기술 상용화나 서비스 개발에 애를 많이 먹었던 그 ICT 핀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회사들도 보다 쉽게 디지털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통과됐던 데이터 3법과 함께 네. 금융 서비스의 판도를 바꾸는 규제 혁신법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 사모펀드의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데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에서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정무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도 뭐 이번에 20대 국회 정무위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그 문제가 되고 사고가 터진 게 사모펀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손실을 끼치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첫 업무 보고 때도 집중적으로 여야 의원 같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저희 정무위도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2015년도에 제도가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된 건데 사실상 이제 이 자체는 자본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어려운 그런 성장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자금 공급을 확보해주는 기본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새롭게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들이 좀 허술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금융시장의 과잉 유동성을 만나면 규제 완화했던 당시 여건이 지금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허점을 노출한 설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금융당국도 사모펀드 관련 기존 규제 미비점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펀드 시장 전수조사라는 그 적극적인 대책도 현재 내놓고 시장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모펀드 제도 취지의 긍정성은 살려나가되 만들었을 당시와 지금의 환경 변화도 있고 또 사고가 많이 났던 문제, 불법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소비자 보호 측면도 함께 해서 현재 새롭게 대책을 수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